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해외 증시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제 개편안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게 법인세 인하만 하더라도 법인세를 3%를 깎아주면 그 비중으로 봤을 때 법인세를 내고 난 순이익이 이 기존에 75였기 때문에 이 3%를 깎았다는 건 사실상 한 4% 정도의 실적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실적 개선의 효과가 지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100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영향으로 다소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해외 증시, 해외 선물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영향도 받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28일 미국 연준이 0.75%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그 금리 인상을 할 부분이 예상된 거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료 소멸 성격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에 GDP가 역성장을 할 것이다. 역성장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다라든지 이런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 2분기 GDP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온다라고 하면 9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까지 가게 되면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왜 금리를 먼저 올리느냐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냐, 중국도 안 올리고 일본도 안 올리는데 우리가 왜 올리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속도 조절로 9월 달부터 동결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장의 충격을 분산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0.75%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0.75를 한 번 더 올리면 이렇게 가는 거고 0.75가 아니라 뭐 0.25%를 올린다든지 동결을 하게 되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원화 약세도 진정이 될 것이고, 이 경우는 그러면 2550선을 한계로 하는 제한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늦게 올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마음만 주고받습니다. 예, 사실 뭐 시장에 딱히 궁금한 부분이 없을 만한 또 시장 환경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유롭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인데 여기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뭐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공시가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있구나. 예,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이 계약인데, 아니 이건 담보계약이구나. 예, 담보계약이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예, 뭐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항상 이쪽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쪽 소규모 증자를 하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쪽 소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상하게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소문 듣고 사면 떨어지고, 에이 소문 아니겠지 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에이 뭐 되겠어 뭐 그런 생각으로 안 샀더니 뭐 살 돈도 없었지만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예, 일단 그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최대 주주가 교체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것만 갖고도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재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환사채 계속 돌리면서. 재무가 많이 좋아졌고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나름 쟁쟁한 연예인들을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매니지먼트가 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다만 이제 그 유재석을 영입한 안테나 뮤직 같은 경우를 보면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요런 태클을 탔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테나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영세한 상태였고 근데 이 케이팝 스타에서 이제 인지도를 올리면서 케이팝 스타 방송에 나온 허름한 이런 공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좋은 데로 옮기고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유재석을 영입을 하면서 그 키우던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되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유재석을 영입을 하면서 이 외형을 빵빵하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SM의 매각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큰 자금을 받았다. 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인 어떤 자산의 투자, 자금의 불이익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예인들이 뜨거나 아니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연예인을 많이 확보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둘 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연구나 이런 걸로 해서 생각보다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주주 리스크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누가 사가더라도 매각만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럼 매각 소문이 사실이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소문 듣고 안 사면 오르고 소문 듣고 사면 내리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도권에서 편입을 한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실제 이제 수급도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쌍끌이 매수면 뭐 사실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있었으니까 사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있으니까 적당히 조정을 받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세트가 좋아지고 세트에서 부품으로 가고 부품에서 1차, 2차 밴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물론 지금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1차, 2차, 3차 밴드들은. 근데 이제 부품으로 넘어오는 상태가 됐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반응하는 걸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온기가 1차, 2차로 넘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낙수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관계라는 게 되게 중시됐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동업자 정신도 있고 기업가 정신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목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이전에만 해도 사실 관치경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까라 그러면 벌벌벌벌 했는데 이 신자유주의 이후로 이제 좀 정부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물론 이 신자유주의가 그때 아주 필요한 적절한 전환이었고 실제 그 우파에서 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좌파에서 이 정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념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국익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 참여정부 시절에 물론 뭐 나쁜 결과도 많지만 FTA를 추진을 한 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 무역 세계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전까지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진 건 아무래도 이 이후로 대기업들이 눈치를 덜 보게 되면서 나온 현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자동차에서 세트가 가서 부품이 가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온기가 퍼지는 부분은 주기만 길다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면 세트가 죽었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먼저 달린다는 거지 멈추면 다른 게 달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기아가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특별히 매물 부담이 없는 상태. 옆으로 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실적이 만약에 굳어지게 된다면 1차 상승이고 횡보하고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 이게 상승폭을 봤을 때 한 10만 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는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전 뭐 비싸면 안 삽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적정한 수준,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인 건 맞는데 이걸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아주 확률적으로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런 것도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다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물론 현금이 들어오진 않지만 현대차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 급등 패턴입니다. 물론 신고가에서 급등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급등 패턴이 아닌 경우는 이대로 올라가는 게 한 번, 내려가는 게 두 번입니다. 확률적으로 뭐 추가 상승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올라갈 확률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보면 그 미국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상 뭐 수익이나 다름없는 감세 혜택이 2조 4천억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소득 공제도 받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이 투자하는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대가 한 6조 원 5,500억 달러니까 1.3을 하면 한 7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 넣어서 2조 4천억 원을 지원을 받는다. 그럼 투자가 사실상 뭐 한 10조 원 정도 돼야 되는데 투자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 감가상각으로 떠내야 될 규모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이 공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 돈이 들어가고 완공하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완공하는 시점부터 이제 현대차는 수익이 더 개선이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도 좋고 역대 최고인데 앞으로 전기차 공장 전용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 해당 공장의 재무는 쉽게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겨가면서 현대차가 오르고 기아차가 오르고 현대모비스도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까지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부품주들 현대위아를 보면 현대모비스처럼 슬슬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현대위아 말고 만도를 보더라도 뭐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기준만 잡으시면 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서 요걸 돌파를 하면 이제 추세가 전환한다. 추세가 전환한다는 게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한다가 아니라 하락하다가 이제 멈춘다. 하락하다 멈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 하락이 멈추게 되면 추세가 없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바닥 만들고 이걸 극복하고 이제 여기서 돌게 되면 옆으로 가게 되니까 추세가 없다가 이제 저점 고점이 확실히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상승 추세다. 그러면 주기가 길면 길게 또 올라갑니다. 상승 구간이 길게 되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시장이 아주 망가지지 않으면 예,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리고 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부품이 올라간다고 해서 세트가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가고 또 같이 올라가고 뭐 요런 개념이라서. 예, 그리고 한신 아니 한시 그 정 무슨 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기차 공조 시스템 하는 업체가 있는데 한 한엔 예. 아이고 점점 이제 불편해집니다. 아닌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병원 가봐야 되나? 진짜. 아, 아무튼 한원 시스템 한엔이 아니고 아우 불편해. 제가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적지 않더라도 다 생각이 났는데 점점 불편합니다. 예, 한원 아니 한원 시스템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보급이 늦어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예,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다가 이제 자동차가 좋아지면서 같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분위기를 한번 타면 이게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차, 2차, 3차 밴드 관련주들도 같이 오르게 되고 예,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예, 좋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평가 때 주워 담아 놓으면. 네, 그리고 그 S&T 모티브. 예, S&T 모티브가 최근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연장 결정이긴 하지만 예, 정정을 하고 예, 수량도 조금 늘렸나 보면 예, 자산이 늘고 취득 한도도 늘고 자기 주식 예, 30억 예,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신당을 연장을 하면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노레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시장에서 계속 빠진다. 유동성이 시장에서 계속 빠지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걸로 이 빠지는 유동성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시장이 빠지고 이 유동성이 빠지니까 누군가는 팔고 나갈 겁니다. 그 팔고 나간 공백 또 누군가는 사지만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사주를 사서 요 매도세를 먹어주고 배당을 해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불어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잘 버티게 됩니다. 약세장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실적만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대로 충족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해 S&T 모티브가 올해 아마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겁니다. 매출도 1조 원 돌파를 할 거고 뭐 순자산도 거의 1조 원은 넘어서게 될 거고 예, 이런 수순인데 시가총액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다. 예,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 주주환원 정책
발표한 금융주들도 같이 좋아지면 전기전자를 대체할 만큼, 자동차하고 금융이 같이 움직이면 전기전자를 대체할 만큼의 어떤 비중이 됩니다. 지수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 KB금융도 그래서 하락, 정부 개입 이후로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재차 조정을 받으려는 걸 멈췄습니다. 뭐 자사주도 하고 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했다는 건 대출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거고, 예대 금리 차 역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 눈치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다른 자산과 동등하게 그런 그 탕감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비투한 것도 구제를 해주네,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뭐 구제를 한다 이런 거,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구제한다, 가상화폐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구제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당사자들도 안 좋아합니다. 병신들, 나 그냥 이거 홀랑 먹고 또 투자해야지, 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이제 각 자산 간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도 회생하게 되면 일부만 갚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굳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냐. 참 국민 정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정부가 대출금리에 개입하고 또 부실채권에서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빼라, 이래버리면 그 손실은 누가 또 안습니까? 은행이 또 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주주하는 정책으로 또 방어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자체적으로 빠진 유동성만큼. 그래서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계속 이마트를 보게 되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실려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세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요 고점하고 하면 아직 추세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보면 14만 원까지는 추세를 극복했다, 하락 추세를 극복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이마트가 얻는 어떤 수혜, 강제 휴무를 폐지했을 때 얻는 수혜, 그리고 강제 휴무를 폐지하면 이제 영업시간에 대한 또 규제도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12시, 1시까지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더 완화가 되면 이제 셔틀, 버스 운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오프라인의 매출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어나니까 실적 전망이 좋아지지 않냐. 거기에 따른 저평가 해소의 수순을 밟는데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발목을 잡지 않은 정도의 시장 분위기는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가 요런 형태로 가면서 부침이 있겠지만 최대 14만 원까지를 보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고, 올라가는 기세도 있을 거니까 한 15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을 잡아봅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네, 대한제분은 원화 약세에 타격을 받는 종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조정을 받는 기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대응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 전형적인 이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낙폭의 절반인데, 20만 13만 원, 중간이면 한 17만 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17만 원 정도를 한계치로 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선물 상장을 했는데 매도 폭탄 맞고 죽을 줄 알았더니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너무 확실하면 또 이런 식으로 반전이 나옵니다. 그럼 내일이 26일이고 그 다음날이 27일인데 과연 27일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까지 쫙 올린 다음에 죽일 것이냐, 아니면 뭐 어차피 말아먹었으니까 각 투자자들끼리 매도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냐. 여기에 이제
그 주가 흐름에 방향이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27일에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은 있지만 항상 너무 확실하면 또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보호 하강 물량이 다 풀렸다라고 해도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뭐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해서 다 내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잘 버틸 수가 있으니까 섣불리 또 베팅을 하기가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이제 그 OCI를 보기 위해서인데 많이 올라 있다가 쑥 떨어집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10만 원을 깨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10만 원 깨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 기술적인 반등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반등의 어떤 정도를 보면 10만 1,500원, 보통 10만 3,000원까지는 반등을 해주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시장 영향으로 다시 회복해서 10만 3,000원까지는 건드려줬다. 그러면 이 갭도 채우고 건드려줬다라는 건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정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영향, 패닉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 그럼 전기전자가 삼성전자도 최악은 벗어나서 이제 6만 원대 초반인데 SK 하이닉스도 이쯤 되면 이제 정상화 됐다라고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종목이 정상화되면 앞으로 크게 내릴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시장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준동하고 그리고 금융이 또 안정을 찾고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호 하강 물량 출회를 앞두고도 저렇게 버티고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또 잘 버틸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OCI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은데, 네, OCI가 지금 낙폭이 되게 컸습니다. 중국 업체들하고 밀렸고, OCI가 증설을 했지만 중국 업체들도 그 비율만큼 증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 근데 이렇게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탄력을 이렇게 받은 종목들이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요 호가창의 특성상 바운딩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OCI가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공략할 자리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반적으로는 이거의 절반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몇 퍼센트 먹을 만한 어떤 반등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OCI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레이. 제노레이가 지금 이날 거래량이 터진 이날 이후로 주가가 여기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제 꼬리 지역에 가려고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이 꼬리 지역은 일시적으로 뿡 다녀왔으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투자자들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올라갈 때 샀던 투자자들 그리고 팔았던 투자자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진입을 해서 만약에 회복하게 된다면 제노레이가 1만 원대 주가 회복하는 건 아주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것도 길지 않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 여기에 뭐 만족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만 원 이하에서는 또 구경을 안 시켜주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결산 종목입니다. 풍강. 풍강은 이제 8월에 결산이고 8월 말이 결산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지금 양도세 폐지가 됐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올랐지만 417억입니다. 최대 주주가 30%인데 이게 이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보니까 29.51에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5, 뭐 30이라 치고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유혹이 생길 겁니다. 100억 이하로 돼서 나도 사고 팔고 하기. 왜냐면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세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쪽도 많이 올라가면 팔 수도 있고 떨어지면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많이 오르면 던진다. 이게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요 과정을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이 양날의 검인데 최대 주주 지분 팔아도 세금을 안 낸다. 굉장히 주저없이 팔 겁니다. 팔고 6개월 지나서 유상증자 불러서 박살내고 이 돈 다시 들어가면 훨씬 더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회사에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어떤 허점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요 세금이 없어지고 100억까지 양도소득세가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면 큰 손들이 이제 중소형주에 진입할 만한 아주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200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한테 일단 10억을 증여를 했고 나머지 190억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달하면 100억이 날아갑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뭐 거래량 없는 거 네가 먼저 사. 물론 이게 들키면 합법이 아니지만 10억 그리고 쫙 올라갑니다. 사서 그리고 퉁퉁퉁퉁퉁퉁퉁 팔아가지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봤더라. 200억 넣어가지고 한 20억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 10억은 그동안 오르면서 한 30억이 됐다. 그럼 손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손해는 안 봤는데 또 증여세도 안 냈습니다.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이익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 몇 번 거치다 보면 30억이 또 60억 되고 이건 또 손해봐서 150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해서 주고받다 보면 결국은 다 피해버릴 것이다. 증여세를.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 그게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소형주에서 이전에 없던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소형주에 대해서 비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량 없기로 유명한 뭐 영신금속을 보면 영신금속 뭐 매매 창구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뭐 16,868주 전일도 한 3만 주도 거래가 안 됐습니다. 하루에 뭐 만 주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거래 대금 보면 한 4억 4억 5천 이걸로 이제 그냥 주가가 이 적은 금액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천천히 한 10억을 사고 자녀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데 돈 뭐 투자 블라인드 펀드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물론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방법은 찾으면 되니까. 그런 펀드에다가 돈을 넣고 쫙 올려버리면 여기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정리하더라도 요 시세 차익 얻은 만큼밖에 안 되니까 본전인데 부는 세금 없이 전이가 됐더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드디어 저 양도세 양도세 기준 100억으로 완화되는 조치가 실제 이제 통과만 된다면 이 소형주는 이제 드디어 물이 들어오는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 물반 고기반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장세가 되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은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다. 근데 그 외에 계속 유동성이 빠지니까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자신들이 그 유동성을 채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형주들은 딱히 이것저것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형주들은 양도세 기준 완화 그리고 거래세도 다소 내리니까 훨씬 이전보다는 좀 황금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황금성이라는 게 비행기 사서 보통 자동차 사고 뭐 비행기 사고 이렇게 되면 자산으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비행기는 내놓으면 팔리니까 이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의 90% 이상을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산 유동화를 해줍니다. 황금성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형주에서 한번 크게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 희망 사항이 포함된 거긴 하지만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